안드로이드가 등장한 지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재밌게 읽었던 어느 칼럼 중 하나가 기억납니다. 10년 안으로 이 모바일 OS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VHS와 베타맥스의 예를 들며 전개되는 잠옷 그럴듯한 논리에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물론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예상과는 다르게 아직도 다양한 OS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와 iOS 진영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다양한 통계들이 있지만 8대2 정도로 안드로이드 진영이 iOS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면 기존 수요자층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점유율의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나마 향후 이 점유율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아마도 신규 수요층일 텐데요. 이 신규 수요층은 당연스럽게도 아직 한창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인도나 중국 등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국가들의 신규 수요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스마트폰의 가격대를 감안해 본다면 향후 안드로이드와 iOS 진영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유리해 보이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iOS와 함께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사실상 스마트폰 OS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간히 들려오던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글이 바로 이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새로운 OS를 준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는 그 소식의 주인공 프로젝트 퓨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퓨시아는 2016년 8월 GitHub에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GitHub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Git은 소스 코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GitHub는 이 Git들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호스팅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GitHub의 모습을 드러낸 퓨시아는 이후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치며 간간히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업데이트들 중에 2017년 5월에 있었던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정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퓨시아 인터페이스가 명령어 인터페이스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뀐 것이 해당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업데이트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 퓨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분석을 통해 적어도 이 퓨시아가 IoT 장비들을 비롯한 작은 기기들의 OS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쩌면 안드로이드를 대체하는 OS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해당 업데이트를 거치며 이렇게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느낌의 근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게 된 이후에는 그러한 추측들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한 관계자가 퓨시아의 IRC 채널을 통해 위와 같은 추측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현상 유지 이 네 글자가 목표인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롭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게 기업의 제1 목표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아하게만 느껴지는 구글의 새로운 OS의 개발이 조금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퓨시아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두고 볼 일이겠지만, 사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또 아주 당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다소 추상적인 이유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글과 오라클 간의 8년에 걸친 소송전이 있죠.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히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8월 오라클은 그 당시의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9년에 자바를 탄생시킨 기업이죠.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확보한 자바 관련 저작권을 비롯한 그 밖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고소하면서 61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이에 2011년 7월 구글은 61억 달러를 1억 달러로 낮춰달라, 이렇게 손해배상의 재산정을 요구하였고요. 이에 오라클은 26억 달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양사 간의 두 차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2012년 5월 배심원 판결에서 특허 침해가 아닌 것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났고, 최종적으로 담당 판사는 15만 달러의 피해만을 인정하였습니다. 6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6조에서 15만 달러, 2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이 되었고, 결국 원고인 오라클이 그간의 소송 비용을 다 대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3년 2월 오라클에서 항소를 하며 2차 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은 2014년 5월 오라클이 항소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구글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재판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라클에서 구글에 최초 제기했던 61억 달러에서 더 상향한 무려 약 93억 달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보통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두 달 후인 2016년 5월에 구글의 공정 이용이 인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반전이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오라클이 재차 항소를 하게 되고, 결국 올해 3월 28일 구글이 오라클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구글에서는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그럴 이야기입니다. 이 구글의 새로운 OS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의 내용이 다소 테크니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내용을 처음 전한 해외 소식들이 퓨시아의 코드를 분석해가며 성격을 파악하는 다소 테크니컬한 접근 방법을 가진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 원문 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쓰다 보니 비슷한 성격으로 내용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너무 인투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전후 사정들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구글은 이와 같은 새 OS를 통해 자바를 비롯해 오라클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IoT를 비롯해 향후 OS 시장의 격전지가 될 스마트카 OS까지 멀리 내다보고 리눅스 기반인 현재 세대의 OS의 문제점들로부터 역시 자유롭고 향후의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부터 완전히 다른 OS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그런 보관을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iOS와 업데이트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죠. iOS의 경우 당연히 휴대폰과 OS를 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배포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드로이드의 경우 대부분 각 제조사들을 통해 이와 같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폰 제조업체가 업데이트의 주체가 됐을 경우와 OS를 만드는 회사가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창기 시절에 비하면 이러한 사후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제조사들이 이해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글은 이 퓨시아를 통해 하드웨어 제조업체나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OS 업데이트 권한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터치 기능이 대중에 겨우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개발된 OS인 안드로이드가 음성 지원을 비롯한 IoT 생태계 등에 대한 대응이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었을 리는 만무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AI 스피커를 비롯한 IoT 단말들을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음성 제어라든지 스마트카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더 진보된 OS를 기초 단계에서부터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앞선 파트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까지의 OS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IT 기술이 삶의 전반으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OS 체계를 고수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이러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스마트폰 OS에 패권을 쥐고 있다 해서 새롭게 변경될 OS로 무조건 따라올 거라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용자들인데요. 현재도 여러가지 이유로 OS 업데이트가 애플 진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와 같은 거대한 이주 계획이 문제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조사들에게도 이 OS 시장이 마냥 남에게 넘겨주고 싶은 그런 영역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이 다음 세대의 패권을 쥐기 위한 거센 도전들이 있을 거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죠. OS의 업데이트가 아닌 OS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이 당연히 겪어야 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듀얼 OS도 있고 현재 OS 상에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 향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퓨시아가 완전히 독자적인 OS로 구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오라클과 문제가 되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크롬 OS 하부단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함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짧게 이야기한 관계자의 입장이라든지 소스코드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 여러 개의 작은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퓨시아를 일부 부정적인 관점에서 전개되는 기사들처럼 구글의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구글의 관계자들이 명확한 비전에 대해서 이미 밝힌 바 있고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실행돼야 할 프로젝트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느끼는 감정들이 개개인마다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감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아쉬움이죠. 물론 알파고가 너무도 대단하니 오늘부터 우리도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자,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으니 우리도 어서 한국형 비트코인을 만들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핵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과 80% 이상의 점유율 속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함이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도 문제가 되었던 혹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 나온 구글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이 정말 살 떨리고 힘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도 각자 위치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요. 조만간 술자리에서 한 잔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